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이번 책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늙으셨어요? 얼마나 늙었나요? 저는 요즘 침을 맞는다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늙었다는 얘기죠.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마음은 늘 그대로인데 어쩔 거야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몸의 상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책 한번 볼게요. 제목 무심하게 산다. 일본 작가 카쿠다 미스요의 에세이입니다. 북라이프 출판에서 번역되었네요. 이 작가는 2012년 소설 종이달로 시바타 렌자부로상을 수상했네요. 저는 이 종이달을 몇 년 전에 영화로 먼저 봤어요. 영화 보고 나와서 정말 좋아가지고 교보문고로 달려갔었죠. 그때는 시네큐브 진짜 자주 갔었는데 가서 마음 내키면 두세 편도 연달아서 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최근에는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여튼 이 종이달은 조건이 허락하면 한번 낭독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 뒤편에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작가는 나이 따위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요. 저는 나이 앞에서 매우 서글픈데 카쿠다 미스요는 나이 앞에 어떻게 무심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굳어져 가는 내면. 앞서 나란 사람을 담는 그릇인 몸에 대해 썼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내용물, 즉 성질이나 성분이나 성격 같은 나의 내역을 뜻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둥글둥글해진다는 소리를 흔히 접한다. 젊을 때만 해도 상당히 까칠했던 사람이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온화해진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진다고 이제껏 생각해왔다. 무난하게 생각해봐도 그쪽이 그럴싸해 보인다.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매사에 동요하지 않게 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적확한 조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트러블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혜가 생기고 조바심이 사라지는 데다 여간에선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러워진다. 이것은 마치 누구나 나이를 먹기만 하면 득도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데 애초에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요리도 10년, 20년을 계속하다 보면 그 솜씨가 늘고 러닝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풀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계속해 나가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사람은 단련되어 인생에서도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사고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를 A씨라고 하겠다. A씨는 나보다 나이가 20살쯤 많지만 20년 지기에 나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A씨를 비롯한 10대 명이 모이는 술자리가 열렸다. 늘 그렇듯 연령대는 천차만별이라도 다들 허물없이 기분 좋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반에 문득 A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쪽을 유심히 살펴보니 별반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A씨는 알다마다 나야 원래부터 잘 알지 하는 말을 반복해가며 아는 근거가 되는 에피소드를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꺼낼라 치면 그 말을 가로막고서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댔다. 유별난 광경은 아니었다.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술자리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이미 70해를 넘게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안다는 소리를 하는 걸까?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궁금했다. A씨는 실제로 박식한 데다 문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밝은 사람이었다. A씨가 이 분야 저 분야 할 것 없이 빠삭하다는 사실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기를 쓰고 나서서 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A씨는 여전히 자신이 잘 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보다도 큰 소리를 내며 남의 이야기까지 가로막고 내가 말이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분명 젊은 시절부터 그랬을 텐데 그 행동이 질리지 않는 걸까? 그때까지의 내 지론이라면 A씨는 다른 누구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터였다. 모두가 자신이 박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지나치게 나서는 것도 어딘가 보기에 좋지 않을 테니 말이다. 큰 소리를 내기도 지친다. 지쳐. 이젠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 친구들이 뭔가 물었을 때 조용히 답해주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는 A씨다운 면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그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예전부터 가져온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 후 나는 주로 술자리에서 오랜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가 한때 가지고 있던 이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성숙해진다는 생각은 멋지게 무너졌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 해서 반드시 더 나아지지만은 않는다. 매사에 동요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넬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혜로워진다고도 똑똑해진다고도 할 수 없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갈수록 더 급해지고 불같은 사람은 갈수록 더 불같아지는 등 대부분 내면의 그릇이
작아진다. 너그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실을 인정해서라기보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서, 즉 무관심해서다. 굳이 따지자면 장점보다 단점이 갈수록 더해가는 느낌도 든다. 물론 장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점이 돌출되면서 장점이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성미가 급하거나 눈에 띄고 싶어 한다거나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건망증이 심하다거나 썰렁한 농담을 던져야 직성이 풀리거나 자랑하기를 좋아한다거나 참을성이 부족한 등 별 문제될 것 없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자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 이와 같은 소소한 단점은 우리 내면에도 자잘하게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벼랑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인다. 너무 조급하게 굴면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거나, 내가 말이야 하는 이야기는 꼴사나워 보일 수 있다거나, 주문하고 나서 요리가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일 정도로 화를 벌컥 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제하고 있다. 아마도 40대인 나보다 30대가 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할지도 모른다. 20대는 어쩌면 그런 결점들에 아직은 눈을 뜨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삶은 분명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일이지만 경험을 통해 현명해진다기보다 경험함으로써 자제하지 않아도 무탈하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요리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건 결점을 없애려 들기보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결점이 얼굴을 드러낸 오랜 친구들은 다들 하나같이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목소리가 크든, 아무리 제멋대로 굴든, 아무리 자기애가 강하든 미워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본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른이 넘어서도 목청을 한껏 높여서는 나야 잘 알지라고 자꾸만 말하는 것이, 예순이 지나서도 주문한 와인이 너무 늦는데 어떻게 말 좀 해봐라고 5분에 한 번 꼴로 재촉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미워할 수 없는 마법 덕분에 그들은 이렇게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들의 매력적인 단점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다. 3월에 또다시 한 살을 더 먹은 나도 앞으로 점점 자제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자신의 결점이 이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하고 있다. 결점을 없애거나 극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다. 그러니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삶을 깨우치거나 현명해지려는 것보다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 나이 탓이라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시간대에 작업을 하기 시작한 지 벌써 17년째 접어들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오지는 않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새벽 5시부터 작업실에 가 있기도 했고, 바깥 업무를 봐야 할 때는 오후에 온종일 나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데다 잔업은 일절 사양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작업 시간을 그렇게 설정한 것은 30즈음으로 당시 가까웠던 사람이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다. 회사원과 식사를 하거나 놀러 다니려면 회사원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니 말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는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작업 시간대만큼은 남았다. 의외로 나한테 잘 맞았던 것 같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생활 패턴이라고는 하나, 당시에는 아직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뒷정리를 한 다음 9시가 되면 작업 공간에 틀어박혀 글을 썼다.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다시 일했고 5시가 되면 마무리했다. 이 생활은 의외로 편했다. 그때까지는 기분이 내킬 때 글을 쓰고 내키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데다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일 때는 온종일 글을 썼다. 결과적으로 언제 어느 때든 일의 그림자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면 죄책감을 느꼈고, 글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즉 마감 전을 뜻하는데, 그럴 때 죽어라 글을 쓰는 것은 시켜서 마지못해 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휴일이 없었다. 글을 쓰든 안 쓰든 온종일 쓰는 것만 생각했다. 쓰던 소설에 관해서 그 전개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은지, 그 표현이 틀리지 않았는지, 화장실에서도 욕실에서도 생각했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소설에 대한 내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생각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외의 시간대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점심만 생각하면 되고 욕조에 들어가서는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을 구분지어 일하는 편이 놀랄 만큼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기 전보다 10배, 많을 때는 20배 정도의 작업량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한다. 인사치레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프리랜서인데 착실하게 일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쭉 그런 사이클로 생활해왔다. 그렇게 어릴 적에 게다가 몇 년씩이나 걸쳐서 해온 일이 불가능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학교에서처럼 시간을 정해서 작업하는 편이 실은 훨씬 수월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편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실감했다. 수업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서 하고 싶은 공부만 해도 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 생활보다도 오랫동안 17년씩이나 학교를 다니는 양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 불현듯 이런 생활을 이만 청산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라는 업무 체계를 해제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하는 다른 무엇보다 어려운 방법으로 바꿔볼까? 지금까지 고수해온 작업 시간대를 바꿔볼까 싶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 우선 왜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도 이유를 생각해봤다. 나이 탓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시간대에만 작업을 해서는 마감을 맞출 수 없어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침 6시나 7시에 벌떡 일어나려 해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말이다. 그런 이유를 요모조모 따져보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업무 체계를 바꾸려는 진짜 이유. 그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 때문이었다. 30의 작업 시간을 구분지었을 때 친한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추고자 그랬다고 여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작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친한 사람과 연락이 뜸해졌더라도 그 업무 체계만큼은 남을 수 있었다. 업무 체계를 바꾸고 4년 후 34세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이른바 업무 시간을 구분짓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량을 착착 소화해낼 수 없었고 휴일도 작업에 소비했더라면 몸과 마음이 더불어 지쳤을 터였다. 앞에 언급했던 오전 5시에서 오후 5시까지 꼬박 일에 몰두하는 참혹한 작업 시간의 경우에도 오후 5시에는 일이 끝나고 주말에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분명 지금 또한 나의 내면에 업무 방식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거나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하여 나는 반성했다. 무심결에 모든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불가능해질 때면 특히 그랬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30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고서 비로소 나는 그 행동의 원인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 작업 방식이 여러 의미로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네, 낭독을 들으셨어요. 무심이란 일,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없음. 2. 세속적인 욕망이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작가는 이런 무심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자기를 인정하고 조금 떨어져서 또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위트. 위트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나를 못 고치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트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 고집쟁이, 골칫덩어리 뭐 이렇게 변해도 주위에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맥락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단한 필력이 느껴지거나 거대한 철학적인 가치관이 읽어서 생겼다. 이런 책은 아니지만요. 슴슴하게, 간간하게 먹어서 탈나지 않는 음식처럼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심 괜찮은데요? 내일도 별일 없이 무심하게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